NRF2랑 오토파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NRF2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오토파지는 아마 그 리셋이나 이런 거 얘기나 동영상들 조금 찾아보셨으면은 쉽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자가포식이라는 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가 이제 뭐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서플리먼트 6판 앞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이제 뭐 제품 전달하실 때도 도움이 되시고 같이 이제 유사나 비즈니스 할 때도 이제 뭐 리셋이나 이런 것들에 할 때 너무 좋지만 왜 먹어야 돼? 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럴 때 약간 이렇게 꿀멘트 들어갈 수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활성산소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세포 100% 중에 98% 정도는 정상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서 ATP 작용을 해요. 에너지 대사를 만들어내고요. 2%는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숨만 쉬더라도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줘서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지금 시스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자 하나를 잃어서 불안정한 상태가 바로 활성산소거든요. 산소는 전자 두 개를 갖고 있는 원자예요. 근데 그 두 개가 안정한 건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빈 상태가 돼서 제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정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행동을 보이나요? 막 긴장되고 막 누군가 막 공격하고 우리 스스로도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활성산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안정한 상태가 돼서 내 세포가 아군인지 모르고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공격을 하는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항산화 작용을 해줘야 돼요. 활성산소를 안정된 상태로 만드는 여분의 전자를 이제 항산화라고 해서 항산화제를 먹어줌으로써 중화해서 항산화 작용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이 항산화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외인성 항산화제와 내인성 항산화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외라는 건 바깥에서 먹어주는 거. 유산화 제품에 해당되는 비타민제들이 외인성 항산화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력이 가장 좋은 비타민 C를 예로 들었을 때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1대1의 비율이라는 거는 비타민 C 하나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 하나가 중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외인성은 이제 뭐 24시간 체내에 잔류해 있다가 이제 이런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반대로 내인성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항산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수치만 보더라도 1대 100만에서 400만이에요. 하나의 내인성 항산화제가 100만 개 이상의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단순 수치만 보더라도 외인성보다는 내인성 항산화제 역할을 깨워주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 우리 몸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내인성 항산화제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NRF2라는 건데요. 정의를 먼저 보시면 인체 내 모든 항산화 시스템, 해독 시스템을 총괄 통제하는 조절 단백질을 우리 바로 NRF2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방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세포핵이라는 거를 원래 세포질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 세포질에 평상시에는 저 NRF2가 앵커 단백질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단백질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서 존재하고 있다가 스트레스나 염증, 그 다음에 중금속, 활성산소 같은 외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얘 NRF2가 스스로 그 외부 자극을 감지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세포핵 안에 있는 DNA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DNA에게 항산화 물질을 생성하도록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NRF2가 신호를 잘 주면 우리 몸에서 항산화 물질을 많이 생성하게 하겠죠. 근데 너무 슬프게도 NRF2가 30세 이후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나이살을 먹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 내에서 이런 작용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저런 신호체계가 잘 안 되고 이런다고 생각을 그동안은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 NRF2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정답을 미리 공개하긴 했는데 헬스팩 섭취에 있어요. 왜 헬스팩 섭취에 있느냐? 요 화면 밑에 보시면 NRF2 활성화 물질이라고 돼 있어요. 이 물질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플리먼트 6판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커큐민, 카테킨, 레스베라트롤, 비타민 E, 오메가3에 많이 함유돼 있대요. 그래서 얘네들을 섭취를 해주면 그 NRF2가 활성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커큐민이라는 거는 강황이에요. 그래서 에브리데이를 보시면 이게 헬스팩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국내에서 이제 에브리데이를 제작할 때 얘네들 제품명을 그대로 쓸 수 없고 의약품 뭐 그런 공정에 의해서 추출물 형태로 고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커큐민이 강황 추출물이라는 형태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카테킨은 녹차 추출물, 그 다음에 레스베라트롤은 레드와인이나 딸기에서 얻는 추출물이라고 표기가 돼 있을 뿐이에요.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부분 제가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한 내용들은 헬스팩에 다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들이에요. 그래서 헬스팩과 비타민이 오메가3를 잘 먹어주면 얘네들 NRF2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 NRF2 활성화시켜주면 항산화 물질 나와서 중화돼서 세포가 다시 건강해지고 이런 시스템 계속 우리 몸에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화를 시켜주다 보면 찌꺼기가 당연히 생기겠죠, 세포들이. 그래서 이 세포를 만약에 그 세포 찌꺼기들이 생겼는데 걔네를 청소를 안 해주고 그냥 놔두게 되면 이 또 다른 어떤 다른 단백질이 저 NRF2를 자기 몸에 붙여버려요. 그래서 저 올바른 신호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제품들 헬스팩 잘 섭취해서 NRF2를 활성화 시켜줬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나머지 중화되고 남는 뭐 세포 찌꺼기들, 그 다음에 세포가 주기별로 생성되고 없어지고 할 때 남는 노화세포들 이런 것들을 청소를 잘 시켜줘야 되는 것이 여기서 이 다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토파지예요. 세포 폐기물의 해독 제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쉽게 말해서 재활용 시스템인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각종 뭐 노화세포나 아까 뭐 이렇게 남은 찌꺼기 세포, 그 다음에 뭐 염증, 그 다음에 뭐 암세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상세포가 아닌 세포들을 정상세포와 분리를 하는 거예요. 막을 형성해서 분리해서 쓰레기 봉투 안에 쓰레기를 집어넣듯이 이렇게 싹 감싸갖고 정상세포와 딱 분리를 한 다음에 그 위에 소화효소인 리소조움이 위에 올라가서 걔네들을 소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좀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뭐 에너지원이나 단백질로 다시 재활용을 해주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얘는 특정 세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반적으로 다 구동을 하는 오토파지 능력을 갖고 있어요. 너무 우리 몸 신체는 되게 신비하죠.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그림은 이제 그 서플리먼트에 있는 그림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청소를 자연스럽게 하면 병이 걸리지 않겠죠. 노화세포나 염증세포 뭐 이런 암세포들이 다 없애주니까 우리 몸이 알아서. 그러면 아마 뭐 안 걸린 사람도 없을 거고 뭐 병 걸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병이 걸리고 있잖아요. 왜 병이 걸리고 있냐? 이런 청소 재활용 시스템이 너무 좋은데 얘네들은 세포가 스스로는 작동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게도.
얘네가 작동을 할 때는 뭔가가 부족할 때 작동을 한다라고 해요. 어떤 게 부족하냐? 바로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칼로리가 제한될 때. 우리 몸에 칼로리가 제한될 때 우리 세포가 내가 이제 좀 청소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칼로리를 제한시켜줘야 되는데 이때 칼로리 제한은 굶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굶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왜냐하면 영양가가 없이 그냥 굶어버리면 세포가 계속 생성될 때 세포 자체가 약간 건강하지 못한 흔히 말해서 삐꾸세포 같은 것들이 계속 생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량은 제한하되 영양소는 충분히 공급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문구 되게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본 익숙한 문구죠. 열량은 제한하고 영양소는 충분히 공급해준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때 세포가 생성될 때 세포 생성에 되게 주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이와 오메가3를 같이 충분히 섭취를 해주면 오토파지가 우리 몸에 있는 오토파지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활성화가 돼서 청소를 깨끗이 해주고 그러면 오토파지를 활성화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현대인의 만병의 근원이고 현대인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암이나 치매, 비만, 당뇨 같은데 되게 쉽게 노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이 너무 다행스럽게도 있는데 그것 마찬가지로 레스베라트롤과 폴리페놀, 캐세딘, 커큐민, 실리마린, 셀레늄 이런 것들 다 헬스팩 되게 친근한 제품이죠. 그래서 헬스팩을 먹고 제가 사업 초창기 때 누군가 헬스팩을 먹고 못 걸었는데 갑자기 걸었대요. 헬스팩을 먹고 어떻게 됐다가 갑자기 눈이 떠졌대요. 저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지만 간증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단순히 비타민이나 미네랄인데 저걸 먹고 못 걷던 엄마가 나이 드신 분이 갑자기 몇 개월 뒤에 걸었다는 얘기가 되게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헬스팩만으로도 미니 해독의 작용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던 찌꺼기들 재활용해주고 그 다음에 신호체계를 주고 하니까 우리 몸 자체가 건강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간증 같은 그런 정말 어마무시한 제품의 그 효력이 있었던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헬스팩이 알이 커서 못 먹겠어요. 냄새가 나서 못 먹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래 그러면은 못 먹으면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 활동과 건강해지기 위해서 암, 치매, 비만, 당뇨로부터 노출되는 걸 더 이상 막아주기 위해서 최소한은 헬스팩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핵심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칼로리를 제한할 때 건강하지 못한 세포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얘 기본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뉴트리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베이스가 기본 영양이 채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NRF2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NRF2 방어 시스템인데 아빠가 우리 가정에 방범대원이잖아요. 근데 아빠가 체력이 약해. 체력이 약해갖고 도둑이 들어왔는데 싸워야 되는데 도둑한테 한 대 맞았는데 주저앉아버려. 그러면은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본 영양, 기초 영양이 다 채워지고 이런 것들이 더 섭취를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영양, 기초 영양 어떻게 채우냐? 헬스팩과 뉴트리밀은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헬스팩 그 제품 정보에 보면 식물 성분 몇 가지 식물 성분 담겨 있다라고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그렇지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 이제 포도, 그 다음에 녹차, 헬스페라딘, 그 다음에 심황 이런 것들이 아까 다 NRF2나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주는 물질들이고 식물 성분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스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보면 유산화에서 만든 한 줄에
포의 요약이 진짜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한 포에 담은 유산화의 건강 약속이라는 거예요. 정말 한 포로 간편하게 정말 우리의 건강을 약속해주는 제품이고, 이 부성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오랜 연구개발로 탄생한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전문기인데, 얘도 신호체계를 주는 내용들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서 NRF2를 활성화시켜주는 거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같이 먹어줘야 되는 바이오메가, 기초영양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들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고, 요새 트렌드가 이제 그 서플리먼트 6판에 요새 트렌드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유산화에서는 계속 우리들한테 이제 사업의 용이성이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거가 되게 남다르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E'인데요. 여기 이제 E'도 한 줄 정리해 보면 세포막을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E'은 뭐 생식기 비타민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리불순이나 뭐 이런 거일 때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NRF2 오토파지 얘기를 예전에 들은 이후에 E'을 원래도 뭐 피부 재생 이런 것 때문에 자주 잘 애용했던 제품이었는데 더 많이 사랑하게 된 제품이에요. 우리가 세포를 생성시킬 때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정말 즉각적으로 생리통 같은 거는 이거 진짜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보면은 활성산소에 대항하는 인체의 항산화 보호 능력을 지원해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 그런 내용을 되게 쉽게 한 줄로 표현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만큼 제품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영양, 칼로리 제한할 때 굶지 않고 열량을 줄이고 영양소를 듬뿍 채워줄 때는 뉴트리민 액티브가 최근에 이제 리뉴얼 된 것 중에서는 굉장히 기존의 뉴트리민도 좋지만 뉴트리민 액티브가 정말 효과가 좋은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15가지 비타민 미네랄로 완벽한 식사 한 끼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같이 해주면서 간혹 먹기 괴롭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트리민 헬스팩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